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오늘 웹툰 전문가 샘씨 모셨습니다. 네, 뭐 이제는 굳이 거절하지 않네. 전문가라기보단 뭐 어쨌든 네, 샘입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해온 콘텐츠는 사실 저희가 깨달은 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네. 살짝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과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네. 또 살짝 약간 지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나마 가장 최근에 또 K 콘텐츠로 그렇죠. 네, K 좀비가 이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좀비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서구권에서는 좀 일종의 B급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죠. 그랬는데 뭔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뭔가 그런 일방향적인 스토리라인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스토리라인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뭔가 기존의 좀비물과 차별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보셨나요? 좀 봤어요. 좀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재미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그런 류의 영화나 콘텐츠를 많이 접하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막 소재가 새롭진 않았다. 그렇죠. 뭐 좀비물이라는 애초에 소재가 그리고 그렇죠. 뭐 학교라는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그 웹툰은 그거를 원작으로 하는 제목도 똑같습니다. 주동근 작가의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거의 뭐 이 웹툰 자체도 뭐 웹툰계 거의 뭐 시조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연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재가 됐던 작품이고요. 이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진짜 컴퓨터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웹툰을 봐야 했던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당시는 웹툰을 볼 때는 아니어가지고 또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네요. 볼 수가 없었네요. 네. 자, 이 주동근 작가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작품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 데뷔를 하셨어요. 2009년도에. 약간 그림체가 좀 실사풍이에요. 좀 그림체는 호평을 받는 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한 컷 한 컷의 퀄리티가 높다는 평이 많고요. 뭐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인물의 생김새가 약간은 좀 비슷하지 않나. 이건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우리 학교는 좀 길거든요. 거의 한 뭐 100화 이상 되니까 좀 보면서도 초반에는 약간 인물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살짝 좀 어려움이 살짝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전반적으로 그림은 호평을 받으시는 분 같고요. 이분의 특징은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거는 악평은 아니에요. 전개가 느리다와 질질 끈다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사실 그 학교 안에서 한 5일에서 6일간의 얘기를 담아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2년 동안 연재를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네. 거의 뭐 100화 이상을. 그러니까 되게 세밀하게 시간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자세하게 건너뛰는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 너무 전개가 좀 느린 게 아니냐. 정주행하는 입장에서 정주행이 아니라 일주일을 기다려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평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께서 지금 현재도 그 네이버에서 아도나이라는 작품을 연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쩐지 그림체가 비슷하네요. 네네네네. 아도나이 보셨나요? 네. 네. 그 아도나이를 연재를 하고 계신데 역시나 그것도 지금 100화 거의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개가 이제 느리지 않느냐. 댓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반박의 댓글도 달죠. 이게 주동근 작가의 스타일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봤을 때는 이제 이미 완결이 된 작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행을 쭉 한 거니까 정주행을 하면은 이게 굉장한 장점으로 바뀝니다. 정말 세밀하게 여러 스토리 라인을 끌어가기 때문에 절대 질질 끄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묘사력이 세밀. 그렇죠. 다만 좀 그렇게 자세한 묘사를 즐겨서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게다가 어시 없이 작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한 컷에 거의 뭐 한두 시간 가량 투자를 할 때도 많고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을 쏟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루에 뭐 8시간 일을 하지만 그건 넘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8시간도 힘든데 이런 집중도 있는 작업을 하루에 뭐 10시간 가까이 하신다는 건 뭐 다른 작가분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가 소개는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작품은 일단 제목이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효산시라는 가상의 도시의 한 고등학교가 배경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뛰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름이 김현주예요. 김현주라는 학생이 뛰쳐들어오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틀 동안 학교 과학실에서 감금을 당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그래서 좀 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내가 과학실에 있다가 과학 선생님의 공간에 몰래 들어갔는데 그게 과학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갑자기 과학 선생님이 나를 놓아주지 않고 의자에 묶어둔 채로 이틀 동안 나를 감금을 시켰다. 사실 좀 믿기 힘든 얘기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왜 선생님이 감금을 시킬 것이면서 그것도 학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이틀 동안 갇혀 있어서 그런지 이 김현주라는 학생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양호실로 데려가요. 친구들 몇 명이. 근데 양호실에 침대에 누우니까 갑자기 이 김현주라는 학생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를 깨물어요. 그러더니 정신도 거의 없어요. 고열이 나고. 그래서 일단 이 김현주라는 학생은 구급차로 실어 보내고 그 김현주를 데려다 줬던 나머지 친구 학생들이 원래 자기 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감염이 이미 시작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물린 학생이 한 명 있으니까 김현주라는 학생이 그 학교 최초의 좀비였고 그 학생을 통해서 이 좀비 사태가 이 고등학교에 퍼져나가는 거죠. 좀비의 특성상 이제 물면은 좀비가 되고 또 그 물린 좀비가 또 다른 사람을 물고 그러니까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좀비가 순식간에 증가를 하는 게 뭐 대부분의 좀비물의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도 뭐 예외는 아니어가지고 일단 뭐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현주라는 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시내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던 도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 효산시라는 도시 전체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좀비 사태 속에서 이제 학교 안을 탈출하려는 사투를 담은 웹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일에서 6일가량의 그런 사투를 담은 웹툰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뭐 좀비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스토리라인이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인공 일행이 있고 그 주인공 일행이 좀비들에 맞서가지고 세상을 구한다든지 여기를 탈출을 해나간다든지 뭐 대부분의 좀비 스토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인 스토리 라인의 줄기가 여러 갈래입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는 결국 합쳐지긴 하지만 어떤 공간이 있고 또 다른 공간이 있고 또 다른 공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크게 그 무리들을 구분을 하자면은 3개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좀비가 그 처음으로 발생한 거기가 2학년 5반이거든요. 그 2학년 5반의 학생들과 선생님 이게 첫 번째 무리입니다. 그 교실에서 가장 먼저 좀비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학년 5반 학생들이 가장 먼저 감염이 된 것도 많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가장 먼저 대처를 할 시간도 번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비라는 거를 깨닫고 일단 이들은 방송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방송실이 방송 방음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문이 좀 두껍잖아요. 일반 문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일단 버티게 되고요. 학생이 뭐 거의 한 6, 7명 그 가량의 학생이 방송실에 들어가고 또 선생님이 1명 해서 총 거의 뭐 8, 9명의 그 인물들이 그 방송실에서 쭉 버텨나갑니다. 방송실에는 다행히 저희가 그 물통 갈아 끼우는 냉온수기가 있어서 일단 물은 충분했어요. 근데 일단 뭐 사람이 하루만 못 먹어도 힘드니까 식량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교실로 가려고 하니까 복도를 지나가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미 좀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방송실 창문을 통해서 방송실이 3층인데 창문을 통해서 옆 교실로 건너가서 뭐 식량을 가져온다든지 그 과정에서 또 한 명의 학생이 물립니다. 네, 물리는 학생도 나와요. 근데 그 학생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기절했다가 처음에는 2명의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가는데 여학생이 좀비에 물립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좀비에 물려서 남학생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해요. 나는 좀비가 되기 싫으니까. 남학생이 도저히 못 죽이는 거죠. 게다가 약간 좀 좋아하던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인물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는 왜냐면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이거를 또 해봤자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남학생 여학생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 여학생이 물려서 이제 쓰러져 있는데 결국 그 남학생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못 찌릅니다. 네.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학생이 좀비로 변하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면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완전한 면역은 또 아닙니다. 약간 정신이 헷가닥 돌아요. 가끔 가다가. 약간 사람 피를 보고 이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근데 그 여학생 본인은 그런 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방송실 안에서 드라마를 보셨던 분이라면은
최고의 바람 캐릭터가 한 명 나옵니다. 여기는 이나연이라는 학생인데 네. 일단 처음부터 굉장히 좀 뭔가 속된 표현으로 띠꺼워요.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 우리를 빨리 안전하게 내보내줘야지. 선생님이 뭘 합니까? 남탓만 하죠. 네네, 남탓만 계속하고 있다가 좀비가 한 번 방송실 안까지 침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다른 남학생 중 한 명이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쟤 좀비면 어떡하냐? 그래서 근데 친구들은 이제 아니다. 피가 튄 거지 물린 건 아니다. 라고 계속 방어를 하지만 이 이나연이라는 학생이 아니다. 난 쟤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어서 쟤를 나와 격리해달라. 그래서 그 남학생을 그 피가 묻은 남학생을 당연히 피가 묻은 남학생은 또 화가 나죠. 나는 너네를 돕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나는 물리지도 않았고 당연히. 근데 뭐 어쨌든 뭐 네가 그렇다면 나는 잠깐 동안 격리를 하겠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면역이 아니라면은 좀비에 물린 다음에 한 20분 내로 사람이 좀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 가면은 그 방송 장비가 있는 곳이 있고 스튜디오가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튜디오 안쪽에서 내가 격리를 하겠다 20분 동안.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남학생이 좀비로 변한 거예요. 20분이 지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이나연이라는 학생이 그 주변에 약간 떠밀려가지고 네. 그 남학생한테 사과를 하러 들어가요. 밴드를 붙여주면서. 네. 약간 뭐 어쨌든 생채기 같은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약간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말을 실현시킬 거야 하면서 그 밴드에 좀비의 피를 묻혀서 상처에 붙여주는 거죠. 악마네요. 악마죠. 그래서 그 남학생은 어쨌든 좀비가 됐고 좀비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창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좀비를. 결국 죽인 거죠. 결국 그렇죠, 이나연이라는 그렇죠. 학생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약간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일종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보고 그러면서 약간 자기가 죽인 그 학생이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것처럼 계속 환영을 보게 돼서 가위로 누군가를 찔러요. 그 환영을. 근데 그게 또 다른 학생이었던 거죠. 2명을 죽인 겁니다. 멋있네요. 악마가 1패. 네네네네. 그래서 아마 저도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이 드라마에서도 굉장한 약간 그런 바람 캐릭터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웹툰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캐릭터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무리는 일단 3학년 여학생. 아까는 2학년 학생들이었어요. 방송실에 있었던 학생은. 네. 3학년 여학생과 양궁부 학생들의 조합도 있습니다. 이 3학년 여학생이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빨라요. 처음에는 좀 약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3학년 학생이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옆 칸에 다른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사귀는 사이인 것 같은데 남학생한테 물어봅니다. 걔 여자에 물렸냐? 물렸다고 하니까 너 빨리 나오라고. 얘는 죽여야 된다고. 정말 그러한 판단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악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물린 여학생을 처리를 하고 이 3학년 여학생과 남학생은 학교를 어쨌든 좀 더 안전한 공간을 찾아서 다니다가 네. 양궁부 학생들이 숨어있는 공간을 발견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같이 도망갔던 남학생은 미끼가 돼서 죽고요. 좀비가 되고요. 그래서 양궁부 학생과 이 3학년 여학생이 합류를 하는데 활이라는 무기가 또 의외로가 아니라 그냥 강하잖아요. 강하죠. 네, 조용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좀비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이들은 또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일단 이들의 목표는 옥상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면 옥상은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옥상까지 좀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또 그리는 게 있고요. 마지막 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바람 캐릭터가 있었던 거면은 빌런도 있습니다. 엄청난 빌런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무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인데 윤귀남이라는 빌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약간 뭐 정학 비슷하게 소위 말해서 유급을 한 거죠. 그렇죠.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래서 좀비 사태가 발발하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좀비를 사냥한다는 마음으로 잔혹하게 죽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엊그제까지 학교에서 마주치던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리 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좀비도 잔혹하게 죽이고 살아남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미끼로 씁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예를 들어서 뭐 눈꺼풀을 순간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복도로 밀어버린다든지. 악마죠. 이게 악마죠 사실. 네. 작품의 메인 빌런입니다 거의. 네. 근데 이 학생도 면역이에요. 면역자. 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방송실에 있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신줄을 계속 붙잡는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굳이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인 순간이 있고 좀비가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인육을 섭취하기까지 합니다.
거의 작품의 메인 빌런이고요. 결국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송실 친구들과 그 3학년 양공부 친구들이 옥상에서 마지막에 만나요. 탈출하기 직전에. 최후의 순간에 이 윤기남이라는 빌런이 그 옥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물리칩니다. 이 윤기남이라는 빌런을. 그게 거의 뭐 이 웹툰 스토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사실 스토리라인이 정교하고 또 자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을 계속 뭐 쭉 설명하려면은 뭐 시간이 1시간이 돼도 부족할 것 같고요. 대략 뭐 이 정도의 무리가 있다라는 설명만 듣고 직접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도 뭐 아까 시내로도 좀비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효산 시내, 그러니까 그 아까 과학 선생님이 경찰서로 잡혀가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학생을 감금했으니까 그쵸.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 가는데 경찰서에서도 다 감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도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감염되지 않은 형사가 이 좀비 사태의 진원지를 추적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형사물이네요. 네네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된다. 인간 군상들을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 난잡하지 않고 질질 끄는 느낌은 아니다.가 이 지금 우리는 학교의 핵심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네네네. 세밀하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스토리를 끌어간다는 게 그 각 캐릭터마다의 그런 사건도 부여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사건을 풀어내는 방법도 다 작가님 혼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공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남매가 같은 양공부인데 오빠는 재능은 있는데 양공을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동생은 재능은 좀 떨어지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싶어해요. 약간 이런 식의 캐릭터 설명도 중간중간에 다 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생각이 참 많으신 분 같아요. 맞아요. 그 지금 뭐 아도나이라는 작품을 언젠가는 이 작품도 들고 올 것 같은데 웬만하면 완결이 되면은 들고 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들고 올 것 같은데 이분의 작품은 저는 아도나이를 처음으로 접했거든요. 저도 처음엔 되게 질질 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처럼 이렇게 한 번에 쭉 하니까 이게 어떤 효과인지 사실 그 2년이라는 거의 시간 동안에 이런 집중력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제가 한 조만간 그 장기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몇 개 갖고 오려고 하거든요. 그때 아마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생각인데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대단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좀 좀비물이다 보니까 좀 적나라한 묘사가 많아요. 왠지 청소를 엄청 깔끔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잔인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요. 뭐 신체가 부분이 잘려 나간다든지, 뭐 피가 튄다든지, 약간 좀 성적인 묘사도 등장을 합니다. 아까 그 윤기남이라는 빌런이 여학생을 성적으로 조금 추행. 학교 폭력에서 이제 그 추행. 맞습니다. 아마 드라마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이 좀 그래요. 어떤 게요? 미디어잖아요. 네네. 뭐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그 미디어에서 못 다루게 하면은 저는 뭐 눈 가리고 맞아요. 뭐 정말 지나치게 고어하거나 진짜 뭐 사회에 약간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어쨌든 현실에 말씀하셨듯이 현실이 더 잔혹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식으로 제약을 두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뭔가 통로를 막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설명하다 보니까 또 간단히 끝내려고 하는데 은근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주동근 작가의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웹툰 가져왔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 전문가 쌤씨였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